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분야에 26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비전공자이시고 나이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드 사무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캐드도 지금 그냥 캐드라고 하시는데 오토캐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캐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토캐드를 하시는 거라면 그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캐드라고 하면 너무 분야가 넓어서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캐드는 분야가 너무 많고 캐드 툴 중에서 오토캐드라는 툴이 2D 위주로 좀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툴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캐드는 전문 툴이에요. 그러니까 캐드만 가지고 전문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은 오토캐드를 쓰면서 더 깊게 들어가는 3D 전용 캐드를 쓴다던가 혹은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테리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전공을 해서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내가 인테리어를 디자인도 할 줄 알고 또 시공도 할 줄 알고 뭐 마감재도 알고 이런 것들 다 알아서 나는 이미 인테리어로 디자인을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 하면 너무 불편한 게 많죠. 뭐 삐뚤삐뚤하고 자로 그려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게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컴퓨터가 직선이 빡빡빡빡 쉽게 되니까 내가 디자인은 되지만 손으로 할 수 있지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칼로도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가위의 도움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내가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질문자처럼 이런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캐드를 배우면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부와 캐드는 전혀 별개라는 거. 그걸 일단 아셔야 돼요.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인이 캐드만 할 줄 알면 지금 보세요. 본인이 지금 사회복지 1급 뭐 보육교사로 자격증 취득했는데 1년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비전도 없어 보이고 턱없이 아주 낮은 월급이라고 하셨죠? 지금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캐드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이 비전이 별로 없고 낮은 월급이에요. 왜냐하면 캐드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캐드라는 거는 배우기도 너무 쉽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럼 누구나 다 하게요. 그럼 뭐 건축학과를 갈 필요도 없고 디자인학과를 갈 필요도 없고 뭐 인테리어학과를 갈 필요도 없죠. 그냥 캐드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축 도면을 하려면 건축학과를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머리 자를 줄 아는 사람이 된 다음에 칼로 자르는 게 불편하니까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 가위 역할을 하는 게 캐드지 내가 그 가위가 일반 사람이 가위를 잡으면 머리를 못 자르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준비하시는 게 그냥 캐드라면 캐드 사무원이 그냥 일반 사무직장 들어가서 도면이라 치는 사무원이라면 지금 하셨던 사회복지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만 일단 알아놓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건 전문직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월급이 낮겠죠. 그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마 전공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실무에서 자격증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하여튼 이런 전공자들은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다. 캐드를. 아마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이야 강제성이죠. 무조건 있어야지 운전을 하게 하니까 따는 거지. 만약에 강제성이 없다면 운전면허 자격증 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해서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실무도 마찬가지. 실무가 뭐 캐드에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딴다고 해서 얘 오토캐드 자격증 있네. 캐드 잘하네. 오 이러고 뽑지 않아요. 그냥 디자이너들에게는 캐드가 당연한 툴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공자 같은 경우는 전 자격증이고 뭐고 전혀 따지 말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거의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비전공자니까 비전공자가 자격증까지 없으면 취업이 안 되겠죠. 내가 뭐 캐드를 할 수 있다는 걸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긴 따는데 아시고 따시라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한 거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고 따야 돼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비전공자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긴 따야 되는데 너무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하지 마세요. 자격증이 곧 실력이다. 뭐 자격증이 곧 뭐 잘하는 거다. 이걸 인증하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은 비전공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딴다 하는 거 정도로 필요한 자격증을 제가 여기서 뭐 구술해 달라는데 구술해 줄 수가 없어요. 인정받는 캐드 자격증 같은 건 있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정받는 캐드 자격증은 없고 그 다음에 캐드 자격증은 본인이 맞게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캐드라는 게 장면이 많잖아요. 본인이 무슨 캐드 일을 할지 몰라요. 뭐 전자제품 전기를 할지 전자제품을 할지 일반 제품 공산품을 할지 건축을 할지 인테리어 할지 아무것도 지금 안 적어놨잖아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어느 회사를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직업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계를 하려고 하는데 기계 도면을 그리려고 하는데 건축캐드 책을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토캐드라는 거는 오토캐드가 있고 그 범용 툴이고 그걸 전문직으로 하려면 약간 3D 전용 캐드로 또 가야 돼. 3D 전용 캐드 또 툴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마 회계 2급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설계사무소에 그냥 격리로 들어가서 도면까지 치는 거를 아마 그걸 하고 싶으신 건가 봐요. 그러면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격리를 하시면 여기 연봉 2,000에서 2,400인데 요즘 격리들이 거의 다 2,000 정도는 돼요. 2,000 안 되는 격리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회계를 하실 줄 아신다면 회계를 할 줄 알면 거의 격리를 거의 전문직에 가까운 격리고 거기다가 도면까지 친다면 이 정도 급여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많은 급여인가요 이게? 격리에다가 격리도 거의 아무리 못 받아도 1,800 이상은 받고 거기다가 내가 캐드 도면까지 치는 그러니까 캐드 사무실에서 캐드까지 치고 회계가 되는 격리라면 이 돈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말 이딴 거 필요 없고요. 예, 회계를 격리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회계를 따셔야 되겠죠. 캐드 관련 책은 본인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책 가지고 공부하는 세상 갔어요. 책은 이제 감성팔이나 하고 소설이나 시 이런 거는 뭐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쪽에는 종이 할자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는 데는 종이로 공부하는 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동영상이 넘쳐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기술인데 머리 깎는 법 하고 무술이라고 합시다. 무술을 책으로 공부해보세요. 그림하고 글로. 그리고 직접 동영상을 보세요. 춤 같은 거 차이가 정말 100배 가까이 날 거예요. 진도나 이해도나. 그래서 동영상 강좌가 많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 저희 카페에 오시면 오토캐드는 또 이렇게 오토캐드 학생용 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토캐드가 100만원이 넘는 툴이긴 하지만 오토캐드 학생용 다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있어요. 아이고 맨 위에가 아니고 여기 있네. 학생용 설치. 여기에서 3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강좌를 보시고 다운을 받은 후에 저희 보시면 오토캐드 강좌가 무료가 많습니다. 뭐 이 무료가 나는 돈이 많아서 무료가 싫다 하시면 캐드 기초 강좌인데 무료가 싫다고 하시면 유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런 건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서. 그럼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강좌는 이렇게 막 많은 강좌가 있지만 본인 하나도 모르니까 일단 처음 매뉴얼적인 거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게 있어요.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오토캐드 1 시스템 설정. 요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세요. 1번부터 지금 여기 21번까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된 걸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순서 없이 그냥 보셔도 됩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죠?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뭐 굳이 더 디테일한 걸 보시려고 하면 책을 사실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책을 사시는 건 전 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하는 거, 춤 동작, 머리 깎는 걸 책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기본 메뉴를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 맞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드 사무원이라는 이런 직업이 있나요? 저는 20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거예요. 뭐 있긴 있나 보네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예. 캐드 관련 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캐드를 배우는 것이 캐드가 안 되는 잘 선생님 동물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가 너무 심각해요. 예. 캐드를 배우는 것이 좋을까를 상대방한테 님이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에서 상대방한테 묻는 것 자체가 이건 에러예요. 님을 아는 사람이 해줘도 그 조언이 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여기서 님한테 조언을 거는 90%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간절하시면 도전을 하세요. 근데 지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29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에요. 확률이 제가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 미만이다. 예, 뭐 30% 미만인 것 같아요. 나이가 일단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많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뭐 자격 준비하고 제가 말하는 거 하려면 얼추 1, 2년 걸리거든요. 그럼 30살이 넘어가시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뭐 아무리 뭐 용모 단정하고 어쩐 이런 사람 안 뽑는다고 해도 나이 어린 그 회계 격리사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부러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을 뽑을 확률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간절하다면 얼른 하셔서 네, 얼른 하되 서두르지 마시고 시작을 서두르라는 얘기지 공부를 서두르면 안 돼요. 공부는 충분히 하셔서 잘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이라면서 왜 굳이 지식인에 질문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카페 회원이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세요. 지금 흔하디 흔한 24살 남자인데 패디과를 나와서 좀 안 맞고 인테리어를 하다가 또 갑자기 레빗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2, 3, 4라고 답을 좀 들어보면 현대건설 기술교육에서 면접을 받고 아마 합격할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는 건축비 1년 과정을 듣게 되는데 제 나이 24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늦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제 답을 원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패디과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하실 수 있어요. 실내 건축은 뭐 전공을 하지 않아도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실내건축 기능사 이거는 뭐 공부 중이라니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 만들게 될 디자인 과정이 있어요. 그 디자인 뭐 디자인 학원 가보면 전부 캐드만 가르치지 정말 디자인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디자인을 가르치려면 시공도 알아야 되고 견적도 낼 줄 알아야 되고 감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디자인이 필요한 캐드는 못해도 돼요. 캐드 명령어 한 4-5개만 있어도 되는데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그 시공부터 저랑 똑같이 시공, 설계, 디자인부터 지금 인테리어를 26년째 하고 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뭐 CEO죠. 좀 간지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시공에 관련된 학원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시공이 그렇게 건축만큼 방대하진 않거든요. 인테리어가. 그렇게 해서 비전공자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은 비전공자가 하긴 힘들어요. 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설계 설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머리를 커트하는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 뛰어나는데 그 사람한테 가위를 주지 않고 칼을 줘도 그 사람은 커트를 해요. 예. 그러니까 빔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건축법서부터 설계 설비를 다 알아서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빔을 해야지 그게 뭐 장래가 있는 거지. 비전공자가 건축학과가 요즘 5년제도 있는데 건축학과 나온 사람을 이기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제 자식이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2번 폴리텍 대학 인천캠의 건축설계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아니 군대는 뭐 갔다 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역하셨네. 군 전역하시고. 지금 이제 저기 건축 설계할까 가시면 졸업하면 30이에요. 뭐 30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29이야. 글쎄요. 저는 뭐 남의 꿈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어 내가 뭐 죽어도 나는 꿈이다. 뭐 미래 따위는 상관없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건축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인테리어 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이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더 높아요. 예, 건축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수를 하고 건축학과 애들이랑 똑같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진짜 뭐 학교 전체 수석 정도가 돼도 될까 말까 사실 그거거든요. 음. 자, 건설 빔의 비전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건설 빔이 비전이 좋냐요? 저는 이거 별로 빔이 좋다고 생각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24살인 사람이 빔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빔을 하셔서 레빗을 하셔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되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레빗이나 이 빔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아마 한 1, 20년은 더 기다려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빔이 그렇게 뭐 학자들이나 뭐 실무자들이 세미나나 강의는 엄청 많은데 실제 설계사무소 가보면 그렇게 빔이 쓰는 설계사무소가 많지 않다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이 더 좋다고, 난 죽어도 더 좋다 이러면 뭐 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인생을. 근데 저의 답을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 22살만 돼도 어떻게 22살만 돼도 어떻게 해보라고 하겠는데, 살짝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사실 지금 인테리어 쪽도 그렇게 빠른 게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게, 여자 같은 경우는 빠른 연생에다가 전문대를 졸업하면 21살에 들어와요, 회사에. 네, 그 사람이 본인하고 경쟁자예요. 인테리어에서도 별로 본인이 빠르지 않은데 건축은 글쎄요. 아마 취업을 졸업을 하면 29인데 글쎄 29, 30살이 26, 7살들도 많은데 굳이 29, 30살을 뽑을까? 저는 그 생각부터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건축 설계학과 지금 폴리텍대야. 이거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한데 지잡대잖아요. 예, 힘들어요. 예. 서울대 뭐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가겠다 그래도 지금 24살이면 29에 졸업해서 될까 말까인데,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 어떤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여기 아버님이 뭘 하신다고 했죠? 건축 감리를 하신다고 해서 아버님이 본인을 회사에다 꽂아줄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 건축을 하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뭐 회사를 운영하셔서 본인이 물려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사급 이상 돼가지고 본인을 아버님 회사에 꽂을 수 있을 정도면 건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저께 질문하신 거에 길게 질문하셔서 제가 또 답변을 드렸는데 또 질문을 길게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제 지식인업 빈 관련 질문 올렸던 24살 남자입니다. 현실적인 답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뜬구름 잡았던 거 정신 차리게 됐네요. 그래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밑도 끝 없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만든 씬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학원에서 인테리어 과정을 배운 지 4개월. 이걸 인테리어 과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초보자들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사기에 당하기 쉬운 게 바로 학원에서 3D 맥스 인테리어 과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맥스 책도 3D 맥스 인테리어 과정 책이죠. 예. 어떤 학원도 예, 어떤 책도 3D 맥스 인테리어 책을, 인테리어 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3D 맥스 인테리어 과정이라는 거는 인테리어 공간을,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그러니까 집을, 인테리어 공간을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인가요?
가장 많이 속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구나.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구나.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구나.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이구나. 인테리어 건물을 3D로 만들면 인테리어 디자인인 줄 알아요. 네? 이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3D 맥스 유저가 인테리어 관련된, 그러니까 집 인테리어를 그냥 모델링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게임은 달라요. 게임은 그냥 게임 모델링, 게임 캐릭터 디자인, 뭐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걸 하면 그게 게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만 인테리어는 달라요. 게임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게임 학원에서 게임을 가르치면 그냥 그거는 게임 그래픽이 맞아요. 게임 디자인이 맞고. 게임 맥스가 맞다. 근데 인테리어하고 건축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게임은 그냥 맥스만 배워도 게임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게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맥스만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라는 게 맥스만 가지고 됩니까? 맥스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혹은 내가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어떤 거를 갖다가 그 실시간으로 현실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따야 되고 PT도 해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줄 사람에게 PT도 해서 공사도 따와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려면 인테리어든 건축이든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대리석 매핑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리석 매핑은 뭐 10살짜리 하는데도 가르쳐주면 주지. 응? 이게 견적을 어떻게 냈으면 내가 동선을 짜서 시공을 알고 어? 내가 감리도 할 수 있고 이걸 내가 디자인하고 아 여기는 마감재 이런 거 넣고 여기는 마감재 이렇게 넣고 여기는 뭐 흡음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공간에 이렇게 넣고 여기는 방음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는 방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는 뭐 환풍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예? 교회는 이렇게 하고 병원은 이런 기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인테리어 지식이 있어야지만 도면을 만들고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3D로 올리는 예? 그런 거지. 예? 인테리어 건물 내부를 맥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인테리어 과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원들하고 책이 다 사기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은 제가 포기하라고 말씀드렸고 비전공자는 그렇게 건축이 비전공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녹록하지가 않아요. 오직하면 건축이 5년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로 그나마 그렇다 해서 인테리어가 녹록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공자가 나이 좀 있고 비전공자가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거는 그나마 인테리어가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건축보다. 건축은 건축 법을 알아야지만 네?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해야 돼요. 거의 설계사무소 들어가려면. 캐드 도면을 칠 줄 안다고 건축 캐드 도면을 따라서 칠 줄 안다고 그게 건축 설계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응? 근데 지금 학원에서 4개월 동안 이걸 했겠지. 이거 만드는 과정. 그냥 맥스를 한 거예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제작했을 거예요. 맥스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카페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죠. 맥스는 역사처럼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이 씬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씬이 바뀌면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막히면 해결 못 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거야. 맥스는 수학하고 똑같아. 공식하고 이런 것들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개념 이해가 매뉴얼 및 레퍼런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풀어서 응용을 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학원하고 책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반대로 가르쳐요. 이거를 만들면서 필요한 명령어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안 만들고 다른 걸 만들면 막히는 거예요. 수많은 학원생들이 새로 배운 사람들 다 학원생이에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 학원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저한테 학원생이 왜 오겠어요? 그리고 학원 강사도 저한테 왜 배우겠어요? 그리고 맥스는 4개월 만에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툴이 아니에요. 세상에 전문직 중에 4개월 배워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도둑질도 4개월 배워가지고는 평생 못 먹고 살아요. 소매치기도. 과정 자체가 짧은 기간 자체도 잘못됐고, 학원 강사도, 자질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아니. 연봉 2천짜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예, 제 생각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앞가림 겨우 할 수 있는 연봉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려면 한 사람의 그 가리킨다는 게 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인테리어 맥스가 아니고 그리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저기 질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잘했어요. 본인이 제대로 배우고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초급 과정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 잘못 배웠기 때문에 초급 과정을 저는 무조건 학원이나 영문 매뉴얼이나 레퍼런스를 보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맥스를 아무리 잘해도 애지간하면 기초 과정부터 들으라고 해요. 물론 맥스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과정이니까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는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맥스 4개월, 5개월 배운 사람이 어느 맥스 학원 가서 맥스 모르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과정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레퍼런스, 개념 위주로 수강후기를 읽어보면 왜 내가 이렇게 뭐 학원 4개월에 다녀가지고 이만큼 뽑는데 왜 기초 과정을 배워야 돼? 라는 의문이 풀려요. 그래서 수강후기를 하는 거예요. 수강후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자기 얼굴 까고 실명에다가 그 사람들이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강후기를 보시면 다른 데처럼 바이럴 마케팅이고 막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알바생들 써서 이런 수강후기가 아니잖아. 예? 맛집 뭐 블로그 찾아보면 전부 그냥 알바생들이 예? 블로그 사가지고 검색되게 하고 그런 양아치들. 여러분들 거짓말인지 맛집 뭐 검색해보세요. 블로그는 99%가 사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광고비 받고 그 집에 광고비 받고 하는 거예요. 뭐 성형외과도 당연히 90%가 사기고 거의 모든 바이럴 마케팅이 이미 업체가 들어와서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제 카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실명으로 올리는 거예요. 수강후기를. 그래서 정말 수강후기란 거는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느꼈다 하는 걸 보시면 알게 되세요. 당연히 아는 내용은 뭐 많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죠. 본인이 엉망으로 가서 배웠기 때문에 그 아는 부분을 본인이 모르는 부분만 빼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급반을 들어야 됩니다. 1번 답 드렸고요. 그리고 전산응용 기능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실내건축 기능사 하시면 됩니다. 전산응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실내건축 기능사 한 개만 하셔도 돼요. 비전공자니까 그나마 이것도 따라고 하는 거예요. 전공자면 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기사를 딸 수 있으면 기사를 따는 게 훨씬 100배 좋아요. 실내건축 기사. 근데 안 되면 기능사를 따시고 다른 자격증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모든 인테리어 맥스 학원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고 그냥 뭐 도면 치고 맥스하고 그거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건물 모델링 한다고 건축이 아니에요. 그냥 맥스로 건물 모델링 한 거지. 그래서 저희가 26년 동안 인테리어를 하신 사장님, 인테리어 사업을 하신 그분도 시공 빠삭하고 뭐 완벽한 저 정도로 평생을 하신 분을 데려다가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떤 건지 인테리어 설계가 어떤 건지 빠삭하게 저희가 강좌를 오늘은 당연히 정규반이죠.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시면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강의료는 뭐 제 맥스 과정하고 비슷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인테리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드려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동영상을 보니 인테리어 쪽은 비전공자라도 충분히 개인의 능력을 갖추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인테리어 쪽은 자재와 마감재 들어간 재료들 가격과 질 여러 가지 자재와 마감재, 재료, 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마감재 로스가 어떻게 나고 마감재가 저게 저 정도 해배면 몇 회배 들어가겠다. 해배당 뭐 마감재가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런 걸 해야 되고 저거 시공 과정을 알아야지. 저게 시공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뭐든지 실리콘하고 본드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방음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흡음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기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림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미술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들어가죠. 단열재 들어가죠. 안에 하여튼 이것저것 다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을 해와서 디자인적 감각 이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인테리어를 다 예전에는 인테리어 학과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술의 전당 이런 거 지을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인테리어 학과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는 다 그걸 디자인 누가 하셨냐면 미대 나오신 분들이 하셨어요. 그만큼 인테리어하고 미술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을 하셨으면 아주
본인한테는 최고의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지은이로부터 전하신 말씀을 인테리어는 돈이 안 되니 그분이 운영하시는 인테리어는 돈이 안 되니 이거는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뭐는 돈이 돼요? 건축은 돈이 되나요? 예, 돈이 얼마냐의 기준에 따라 다르고 어떤 회사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기 실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용사는 미용실 차려서 돈 안 돼. 그거는 동네에서 장사 안 되는데 얘기고, 예?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넘게 버는 미용사도 얼마나 많은데 강남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리어는 돈이 안 되니, 뭐 미용사는 돈이 안 돼. 이딴 말은 다 믿지 마세요.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세상에 전망 좋은 직업도 없고 전망 나쁜 직업도 없어요. 전망 좋은 직업에 가도 자기가 거기서 허접하면 돈 못 벌고요. 전망 나쁜 직업에서도 자기가 거기서 상위 1% 안에 들면 무조건 돈 잘 법니다. 예? 여러분들 게임 하나만 잘 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예? 요즘 아프리카 방송 보세요. 뭐 하나만 잘해도 미친 짓 잘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 마세요. 그리고 24살밖에 안 되신 분이 아버지 뻘 지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예? 세상 거의 다 사신 분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사무소 일을 배우지 않겠다. 이거는 뭐 철거부터 배우라는 얘기인가요? 노가다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직은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질문하신 분 성함이 뭐지? 광선 씨가 의대에 진학하지 않고 시체를 백구를 받아가지고 백구를 찢어본다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에 레퍼런스랑 개념이랑 원리 원칙 모든 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배를 찢어보고 수술을 많이 해야지 늘지.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설계사무소 들어가봤자 10년을 해보세요. 도면이나 베껴서 칠 줄 알지. 안 늘어요, 이거. 그러면 뭐 하려고 건축학과 5년씩 대학 다니나요? 걔네들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설계사무소로 들어가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직은 이렇게 무슨 6.25도 아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 하나 띄시고 벽돌 나르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거 허드렛 일 시키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분도 본인이 건축을 전공 안 한 걸 아는데 데려다가 설계를 시키겠습니까? 예? 2, 3층짜리 개집은 어떻게 설계를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평생 그러면 남의 밑에서 일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한심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지인분이 본인을 무조건 쓴다. 이 지인분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차라리 건축학과를 가세요. 대학교를 가세요. 이 사람이 무조건 써준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자기를 무조건 써줄 그런 게 있다면 건축학과를 가셔도 됩니다. 예. 솔직히 기술교육원에서 공부하고 폴리텍에서 건축설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뜬구름입니다.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대학교를 가세요. 건축을 꼭 배우고 싶으시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방송통신대고 뭐고 방송통신대고 그나마 학위를 인정해주죠. 학위 인정해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부딪히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 듣보잡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절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일반 맥스 학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직업전문학교예요. 그냥 노동부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정부의 돈을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일반 맥스 학원인데 학원을 오래 하면 노동부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 인가 받아서 노동부 사람들 있잖아요. 재취업을 원하거나 직장인 취업이 현재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 뿐이지 직업전문학교 똑같이 학원처럼 그냥 사기예요. 예. 어디 인테리어 학원에서 진짜 인테리어 가르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리고 맥스도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다 사기예요. 예. 맥스는 3개월, 6개월 동안 배울 수 있는 툴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나는 취미로 맥스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미로 하실 거기 때문에 재밌어야 되고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배우셔도 돼요. 예. 근데 내가 맥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저한테만 배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고수한테 배우시고 제대로 된 기간 동안 배워야 돼요. 최하 2년은 배우셔야 돼요. 전문대학교 정도 기술로. 이런 뭐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무슨 예, 이런 커리큘럼으로는 최소한 저희 카페에서 저를 아는 사람,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만큼이라도 최소한 그런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하나도 못 쳤어. 근데 피아노 학원 3개월 가지고 6개월 가지고 다녀가지고 피아니스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웃잖아.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 3개월 6개월 다녀서. 혹은 골프. 내가 3개월 6개월에서 3개월 6개월 하고 다녀서 골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골퍼가? 미친놈 아니야? 다 이러잖아. 근데 왜 맥스는 다 그렇게 다니는 거야? 예? 왜? 다른 건 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맥스는 3개월 가지고 6개월 가정 다니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해야죠. 미친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학원 다니고 취직한 애들은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모든 인테리어나 건축업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식당에서 주방장만 뽑나요? 밑에 접시 닦는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럼 접시 닦는 애가 주방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0년 전 얘기예요.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올라가야지 접시부터 닦아가지고 주방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출부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40년 전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능력이 돼야, 어머니가 능력이 돼야 서울대를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전문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D 엑스맨입니다. 여기다가 좀 주중에다 인생 상담을 하셨는데요. 네, 여기도 그렇게 긴 거를 여기다 답변 드리긴 그렇고, 저희 3D 엑스맨 카페 오시면 지금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3ds max 60입니다. 카페. 여기 동영상으로 제가 아주 진지하게 몇 시간씩이나 들여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공지에도 있고, 보시면, 초록색으로도 보시면 뭐 3D 프린터에 관련된 거에 관한 동영상도 있고, 늦은 나이에 비전공자가 인테리어를 하려면 이것도 동영상이거든요. 본인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 배경과 실내 건축과 건축 CG 뭐를 해야 취업이 잘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지하게 보세요. 이 동영상도 보시면 제가 49분짜리죠? 이거 여기도 있고 되게 진지하게 제가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가셔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3년 정도 파고들어서 10년 뒤를 기억할 생각인데 이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3년 정도 파고들어서 하시는 거 그런 마인드 좋아요. 보통은 대부분 다 학원 5, 6개월 다니고 평생 먹고 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학원은 절대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6개월, 뭐 3개월, 6개월 가져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은 도둑질밖에 없어요. 전문직이 어느 전문직이 아니 5, 6개월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면 세상에 백수가 있겠어요? 학원 5, 6개월 자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무슨 뭐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뭐 인공호흡 가르쳐주고 뭐 되겠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CG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냐고 하셨는데요. 캐드하고 맥스 부분은 그림은 사실 그렇게 딱히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다 이러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 그림을 못 그리시면 뭐 사람에 대한 인체 구조나 근육 구조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아야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몰라도 먹고는 살 수 있지만 근근히 먹고 살려고 사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캐드나 맥스 해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계하고 건축을 물어보셨는데 기계하고 건축 쪽은 그림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제가 비전공자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캐드를 해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학원 어디 학원을 다니면 되나요? 이런 소리 하시는데 이거는 일반인이라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캐드를 해서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아니 뭐 가능 불가능이냐 이분법적으로 따지면 뭐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취업이고 절대 오래 가거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캐드란 툴은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손으로 도면을 그리던 걸 귀찮아서 컴퓨터로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컴퓨터로 도면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툴이지, 설계를 못하는 사람이 캐드 툴을 가르쳐준다 해서 설계를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내가 설계 쪽으로 가시겠다면 캐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캐드 공부보다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설계라는 거는 뭐 건축 설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시공도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알아야 될 건축, 그래서 건축학과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근데 건축 CG를 하겠다, 내가 건축 설계가 아니고 건축 CG를 하겠다 이러면 뭐 시공법이니 건축법이니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건축 도면만 볼 줄 알면 그 도면 설계한 사람이 만든 도면을 가지고 불러와서 3D로 올리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또 설계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공적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팩트를 들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무슨 뭐 이도저도 아닌 말도 안 되는 학원 가면 무조건 그렇습니다, 등록만 하십시오. 예. 캐드 설계인지 알고 공부하려고 그 설계 개념으로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게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캐드를 배우러 온 사람인데,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건축 뭐 도면을 그리고 싶다 면 된다고. 아니거든요. 예. 도면만 그릴 줄 알아서는 사실 취업은 거의 힘들어요. 자기가 도면을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캐드를 배운다고 도면을 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질문이 설계가 아니고 CG 분야라서, CG 분야잖아요. CG 분야면 도면이나 엔진, 복잡한 기계는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 도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근데 인테리어는 도면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보기 하면 대충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 개념하고 이런 것만 좀 알려주면 금방 배우는데, 건축 도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건축 도면도 물론 어렵지만 도면을 많이 봐야 되지만, 건축 도면은 또 방법이 있어서, 원래는 인면으로 모델링 하는 건데 인면을 너무 이게 어려운 구조면 저조차도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각 층별로 평면 도면만 얼른 그 벽을 높이별로 탁탁탁탁 올려놓으면 메스가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그 메스를 보면서 또 이렇게 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림을 못 그린다든가 건축 지식이나, 물론 전무하면 좀 배워야 되겠지만, 내가 기계 CG를 할 거다 하면 기계, 건축 CG 할 거다 하면 건축해서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CG를 할 거면.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3년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학은 절대 안 되고요.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독학이라면 이 3자 앞에 1이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누구한테 배우셔야지, 혼자 책 보고 3년 해서는 남한테 배운 5개월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절대 본인이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독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짓이죠.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 교수한테 수업을 들어야지, 독학 가능히 하겠죠. 한 15년 20년 하면. 근데 누구한테 배우는 것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늦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 나이를 안 적으셨어요. 본인 나이가 3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작해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힘들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해서 30대 중후반인데 공부 끝나면 거의 40이 다 되는데 40살 신입을 뽑아줄 회사는 없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실 때 대충 나이도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수학적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거에는 뭐 좀 쓰는데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건축 CG 하시는 분들에서는 인문대학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대도 있고요. 미적분 그분들 하나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서 건축 CG를 하고 싶으면 중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적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많으니까